야당이 국감을 앞두고요, 갑자기 권력 핵심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참 뭐라고 할까요? 믿기 힘든 내용이거나 한간에 여러가지 의혹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인데요. 야당이 지금 그 문제를 제기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많은 언론들이 그것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기했는데요. 뉴스 브리핑도 그런 문제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제 보면 검색어에 네이버나 다음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 최태민 목사의 따님이죠.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이고요. 두 사람은 몇 년 전에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소송을 벌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조홍천 의원이 박 대통령이 하는 브로치나 목걸이 등을 이 최순실이 구입을 해서 청담동에 있어 구입을 해서 전해준 걸로 확인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자, 과거 언론 보도를 보면 최순실 씨는 취임 당시 대통령이 입은 340만원짜리 한복을 미르재단 이사에게 직접 주문해서 대통령에게 전해준 당사자라는 그런 보도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병우 수석의 청와대 입성, 또 윤 전출하고 이 대통령의 그 어떤 이 헬스를 갖다 담당하는 행정관도 최순실과 인연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병우 수석이 저렇게 여러가지 의혹에도 안 나가는 문제의 배경에 이 최순실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 야권 성향의 언론들은 한겨레신문이죠. 권력의 냄새가 서물거린다, 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라는 보도를 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또 하나 제기한 문제가요, 이 미러라는 재단과 K스포츠라는 재단을 갖다가 만드는데 최순실이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화재단이라는 미러와 체육재단이라는 이 K스포츠가 이렇게 급삭스럽게 돈이 모여가지고 허가가 나서 2달도 안 된 기간에 대기업에서 이 두 재단이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개입을 했고, 청와대의 수석 안종범 수석이 개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러 K스포츠의 뒷 배경으로 주목된 차은택이라는 사람도 최순실 씨와 이렇게 각별하다, 싸이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유명한 차은택 즉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은 미르재단 이사진을 선임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최 씨가 대통령의 측근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옷과 액세서리를 조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한 의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전부 다 정윤회 씨가 실세라고 야권은 공격을 해왔는데, 또 언론들이 일부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정윤회 씨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부인이었던 최순실 씨가 실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야권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큰 정치 스캔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왜 야권이 이 시점에서 이걸 제시했을까? 자, 야권은 최근에 사드나 여러가지 안보 문제로 이 사드 배치 반대 이런 쪽으로 나서게 되면서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치 주도권을 완전히 놓쳐가고 있고요. 또 여권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이러면서 야권이 좀 헤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이 총선 승리에도 국회 의석을 다수를 점함에도 불구하고 코너에 몰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감 때 모종의 대형 폭로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되었는데요. 한 달쯤 전에 보수 언론이 잠깐 보도한 문제를 야권이 지금 굉장히 확대해서
이 한겨레 신문 등 진보 언론이 보도케 하고 야당에서 지금 청와대에 있던 조홍천 의원이 나서서 지금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어의 순신 씨가 뭐 옷이나 보석을 사서 조달했다라든가 뭐 우병우 수석이나 윤전추 행정관을 뭐 추천했다, 뭐 뒤에 실세다, 이런 거는 사실상 규명이 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규명이 잘 되겠습니까? 맨날 하듯이 치고 박다가 답도 안 나온 채로 끝나겠죠. 그런데 지금 야권이 주장하는 문제에서 이 가장 핵심은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앞에 그는 물타기, 즉 화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이 핵심적인 문제는 이 미르와 K스포츠라는 민간 법인인데요. 올 1월 13일 날 K스포츠라는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 재단도 체육을 통한 어떤 이 창조 문화와 창조 경제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1월 12일 날 설립 신청을 한 다음에 하루 만에 허가증이 나왔대요. 보통 허가증이 뭐 수십 일씩, 일주일씩 걸린다, 이런 부분인데, 이 신청 서류는 불과 이 K스포츠 앞에 2달 앞에 이렇게 출범한 미르의 복사판인데, 미르는 글로벌 문화 교류 행사와 문화 창조 기업 육성 등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공익법인인데요. 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재단의 정관을 살펴봤더니 총칙부터 조항 순서, 문구 등 정관의 내용이 미르 것과 똑같아. 그래서 재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정관의 목적이 유사하다. 자, 그리고 설립 목적에 이 미르가 문화라는 매개라고 기재했고 K스포츠는 체육이라는 매개라고 이렇게 한 글자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창립 총회 회의록은 회의 장소 안건을 비롯해 회의 순서, 문구, 분량, 심지어 회의에 등장하는 상당수 인물까지가 판박이다. 자, 이 뭐 재단 같은 걸 만들려면 회의록이 정관과 함께 설립을 신청할 때 제출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재단의 회의록은 일부 인물과 출연금 액수에서 차이가 있을 뿐 뺏기듯이 똑같아.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한 기업 임원은 직책이 부사장인데 상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다. 더 처분이 없는 일은 두 재단의 총회 이사록이 아예 가짜로 판명났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비판하는 보도를 한 언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르 또한 작년 10월 26일 허가 신청을 내서 다음 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좀 봐줄 수도 있죠. 재단을 만들 때 뭐 이 실세나 여건과 좀 가깝다면요.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야당이 주장하거나 이런 비판하는 언론이 주장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 문제 한계라고 봅니다. 두 재단의 돈줄이 역시 같아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경련을 앞세운 표면적 모금 과정도 똑같아. 두 재단엔 각각 19개 기업이 참여했다. 양쪽에 돈을 댄 기업은 모두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다. 공기업을 뺀 자산 기준 상위 10대 그룹인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하나가 두 재단에 모두 출연을 약속을 했고, 이후 출연금과 참여 기업들은 다소 달라지지만 설립 당시 K스포츠에는 269억을, 미르에는 469억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뭐 10대 대기업 외에 또 추가적으로 19개씩이 있는데, 이 19개 기업들이 이제 일부는 다릅니다. 그런데 보면 대한항공이 한 군데만 냈고, 신세계가 또 한 군데만 냈고, 대림산업이 한 군데만 냈고, 금호아시아가 한 군데, 부영주택이 한 군데고, 나머지는 다 거의 두 군데를 이렇게 냈네요. 자, 그래서 두 재단이 실제로 거둬들인 돈은 이보다 많다. 미르가 국세청을 통해 공시한 자료를 보면 출연금이 486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K스포츠 또한 288억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출연금은 기업 규모별로 거의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K스포츠에는 그룹별로 삼성에서 79억, 현대차에서 43억, SK에서 43억, LG 30억, 롯데에서 17억을 넣어놓겠다 했는데 재계 순위별로 출연금이 컸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재벌들의 출연이 정경련을 통해서 각출한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뒤에서 청와대가 움직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기업들이 몇 개월 만에 800억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어떻게 꾸려지고 운영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재단에 모아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돈을 내놓고 운영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참여도 하지 않았고, 최근 재단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자 정경련이 뒤늦게 이사 한 명을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단 모금 과정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깊이, 지금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한 의혹이 일고 있지만 안 수석은 부인을 하고 있다. 자, 의혹이 일고 있다면 어떻게 의혹이 일고 있는지를 야당이 제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기업이 비슷한 시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재단 두 군데에다가 이 대기업의 순서별로 돈을 갖다가 일체히 쫙 내고 정경련이 가운데 서고 이렇게 돈을 낸 것은 한국의 어떤 형태로 봤을 때 좀 이례적이고 권력과 관계에 있다라는 의혹을 이렇게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서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재단의 거액을 출연한 기업체의 재무 담당 관계자는 우리에게 모금 과정을 취재하려고 하지 마라.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입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거액을 모아놓고 두 재단 모두 개점 휴업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의혹의 전부인데요. 새누리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르는 민간 기업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기부 문화를 위축시키고 민간 활동 영역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국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인 채택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결국 최순실 씨를 끌어들이고 또 우병우라는 이름을 되살리면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개입하고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다가 제기하고 있고, 또 이것이 결국 정권 실세 또는 비선 실세의 개입 의혹을 갖다가 제기하는 쪽으로 확산시켜 가서 박근혜 정권의 치명타를 가하려고 하는 의도가 당연히 이 지금 의혹 제기에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당장 국정감사 정인을 갖다가 채택하는 힘겨루기로 벌어졌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정경련 이성철 부회장 등을 불러야 한다. 또 여당은 안 된다라고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은 정작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당이 국감에 갑자기 들고 놓은 이런 K 지금 스포츠와 미래재단 이 두 재단을 정경련이 앞장을 서서 돈을 쭉 걷어서 돈을 갖다 한 800억쯤을 갖다가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 안종범 수석이나 최순실 씨가 들어있다. 그러면서 이제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옷과 액세서리를 조달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이 정권을 움직이고 우병우나 윤전추를 이렇게 추천한 사람은 최순실이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박근혜 정권이 지금 마치 전두환 대통령의 일회 재단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정권의 최고 실세들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영향을 미쳐서 임명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돈도 거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JTBC는요, 미르와 K스포츠는 논란에 휩싸인 닮을 건 재단인데 실체는 뭐냐라는 제목까지 달았습니다. 이래 재단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재계에서 수백억 대의 기금 출연을 강요해서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서 큰 파장을 났다. 이래 재단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재계에 수백억의 기금 출연을 강요해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을 이뤘는데요.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호가 이래다. 그래서 본인이 퇴임 이후에
이걸 가지고 뭐 자신의 어떤 아지트로 삼아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률 위배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의혹 부풀리기와 정치 공세다. 기부 문화를 위축시키고 문화 민간 활동 영역을 갖다가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모든 이런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이 국감에서 뭔가 이 정권을 흔들어 놓아서 현재의 안보 문제에서 실점한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회복하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폭로가 하나 나올 건데 그 폭로가 뭘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K재단과 이 미르재단인데요. 청와대는 이 조홍천 의원 등과 이 재단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 전 추가 상급 행정관으로 이 사람은 전지현 트레이너로 유명했던 트레이너 출신이 됐다. 그런데 이걸 최순실이 추천했다라는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또 대통령의 브로치와 목걸이, 액세서리 등을 최순실 씨가 강남에서 청담동에서 구입해서 제공한 것도 이 해당 가게도 아니라고 하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미르와 K스포츠도 최순실이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일고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때까지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여러가지 의혹 제기들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근데 야당이 드디어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재단을 통해 가지고 수백억을 거두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옷 액세서리 뭐 또 우병우 수석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요. 청와대는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저는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국정과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폭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요. 야당은 이 문제가 청와대가 막 핵심 실세가 개입되고 뭐 정권의 새로운 비선 실세가 따로 나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입해서 이런 재단을 만들었다면 이 문제를 의혹을 제기한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더 제시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뭐 이 재단이 지금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은 걸로는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그냥 다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 또 뭐 공격을 하다가 말고 뭐 이렇게 해서 적당히 끝났는데요. 이번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봐서는 이 문제가 만약에 아니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싹을 잘라야 정권이 탄탄하게 굴러가면서 뭐 여러 가지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지. 이 문제를 대충 수습하다가는 제가 봤을 때 큰 학언이 될 수 있고요. 야당도 이건 사실 뭐 바로 대통령을 겨냥한 문제 의혹 제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당도 이 문제를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요.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이렇게 아니면 말고라고 툭 던졌다면 지금 바로 사과하고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예요. 서로가 끝장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결국 야당이 이 의혹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면요. 이 의혹을 상당히 키워갈 수 있거나 이 의혹이 일부가 사실이라면 아마 박근혜 정권은 레임덕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 자기 대권 구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계획이 무너질 거다라고 겨냥을 하고 또 지금 사드나 안보 전국으로 코너에 몰린 야당들 사드 반대했다가 지금 곤혹스러워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 권력의 부패 의혹으로 갖다가 몰아가지고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겠죠.
뭐 저는 야당이 이 권력과 관련되는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정권 때마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요. 서로 그냥 유리한 만큼 적당히 꺼냈다가 항상 적당히 덮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릴 듯 하다가 안 건드리고 넘어가는 게 대한민국에는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야당이 현 시점에서 이걸 또 툭 던지고 들고 나왔다라는 부분은요, 결국 대선과 관련돼서 박근혜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레임덕 유도용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것이 그냥 의혹만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된다면 엄청난 국가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이 청와대가 해명을 못하도록 꼼짝달싹 못하는 부분을 제기를 하든가, 안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이 그럴싸하게 믿을만 하다라고 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